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면역력 키우려면 가공식품을 버려라. 설탕 중독의 본질.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저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음식에 따라 저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저를 몹시 불안하게 하죠. 인간 세상의 음식을 둘로 나눈다면 저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과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겠죠. 뭘까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음식이 바로 단맛의 대명사 설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야겠지요. 여러분이 설탕 음식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합니다. 여러분이 설탕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분해의 속도입니다. 설탕은 무척 빠르게 분해됩니다. 단순당인 포도당과 가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품 성분, 이를테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당을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당은 입자 표면이 위산이나 각종 소화 효소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탕이 소화되어 분해되면 포도당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당도 함께 나오는데 이 과당도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포도당이 빠르게 많이 나온 만큼 흡수도 그대로 왈칵 이루어지겠죠. 포도당들이 물밀듯 혈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솟구칠 수밖에요. 고혈당입니다. 이때의 포도당은 저에겐 차라리 테러리스트예요. 제가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지요.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저를 공공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미모사처럼 예민하면서도 콧불소같이 무모한 제가 테러리스트들을 그냥 놔둘 리 없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일순간에 포도당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혈당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저 혈당입니다.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합니다. 빨리 포도당을 넣어달라고 사방에서 탄원이 빗발칩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생리적 욕구는 단 것을 먹고 싶다입니다. 단 것 속에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지요. 여러분의 손이 저절로 단 음식 쪽으로 향합니다. 만만한 것이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따위죠. 맛이 유난히 황홀하실 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 안은 또다시 테러리스트의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고혈당입니다. 제가 또 긴급 출동해야지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혈당치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설탕이 만드는 악순환이에요. 또 저혈당, 다시 단음식 탐닉, 고혈당, 저의 출동, 저혈당. 이 소동이 겉으로는 단지 단 것 탐닉으로만 보일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이미 중독의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설탕 중독이죠. 설탕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터입니다. 물론 설탕 대사 과정에서 메스칼린 같은 마약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도 있지만요. 당분이 인체 내에서 대사할 때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물질들은 사실 저에겐 귀한 친구랍니다. 이 물질들이 있어야 제가 편히 일할 수 있거든요. 당분의 경고망동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정제당인 설탕에는 그런 저의 친구들이 없지요. 여러분 몸에서 혈당치 급상승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설탕을 가장 싫어하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설탕은 또한 영양분, 도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이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분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귀한 영양분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죠. 설탕 탐닉자가 필연적으로 미량 영양분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혈당치 난조와 영양분 불균형,
그 쌍검에 의해 생긴 상처가 바로 현대병과 면역력 약화인 것이죠. 설탕만 그런가요? 모든 정제당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과일 가공식품의 대명사 주스를 보시죠. 역시 여러분에게 친숙한 식품일까요?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유구한 식생활 진화사에서 주스가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지요. 주스를 마시는 과일이라고 하면 마시는 방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무척 낯선 일입니다. 저 같은 호르몬에게도 낯선 것은 물론이고요. 주스와는 평화를 노래하기에 뭔가 어색하다는 말씀이죠.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영양분을 그대로 다 섭취할 수 있잖아요. 주스는 그렇지 않지요. 영양분이 상당량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특히 저를 살갑게 돕는 섬유질의 손실이 큽니다. 이들 귀한 친구가 사라진 액체 과일은 저에겐 이상한 존재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의 다른 호르몬이나 효소들도 본능적으로 어색하게 느끼죠. 근본적으로 주스에 허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스라고 다 똑같은 주스가 아니라고요. 요상한 주스가 있더라고요. 또 페이크 푸드를 말해야겠네요. 가까이서 보니 진짜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주스에 탈을 쓴 가짜 주스였습니다. 제품 라벨을 보세요. 저산칼슘, 합성 향료 구연산, 천연 향료, 구연산삼 나트륨, 스테비올 배당체. 이것들이 다 뭡니까? 식품 첨가물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같이 저를 핍박하는 녀석들이네요. 허탈한 것은 이 가짜 주스 앞면에 나부끼고 있는 깃발의 카피입니다. 오렌지 100.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순수함의 다른 표현 아닌가요? 오직 한 가지만 사용했다는 뜻의 강요적 암시죠. 그 한 가지는 물론 과일 이름이 틀림없는 오렌지 일터. 여기에 어떤 다른 물질이 섞인다는 생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스는 웰빙 식품이란 인식이 여러분의 내리에 각인된 것이 그래서죠. 이 인식이 너무 순진했네요. 페이크 푸드는 이처럼 여러분 가슴에 순진한 틈을 파고들지요. 혼란의 주범은 농축 과즙입니다. 주스의 원형지율격인 것이 과즙인데 일반 주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농축 과즙을 쓰지요. 농축 과즙이란 말 그대로 끓여서 수분을 빼낸 걸쭉한 즙액입니다. 보통 부피가 5분의 1 정도 되도록 농축하죠. 이때 과일 고유의 맛과 향, 색깔들이 온전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시중의 주스가 이처럼 식품 첨가물 범벅이 된 사연이에요. 농축과즙에 물을 부어 양을 늘린 뒤 정제당 색소, 향료, 산미료, 유화제, 안정제 등을 넣습니다. 사라진 맛과 향, 색깔을 되살리기 위해서죠. 문제는 농축 과정에서 저의 친구인 영양분들까지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친구들은 쫓겨나고 고얀 녀석들이 안방을 차지한 주스 아닌 주스가 오늘날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액체 과일의 민 얼굴이랍니다. 가짜 간장과 진짜 간장.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발효 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해서 만들죠. 콩과 천연미생물의 랑데브로 태어난 메주가 주 원료입니다. 자연의 작품인 만큼 당연히 좋은 식품이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이라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지요. 담백 가수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은 이런 간장을 훨씬 많이 드실걸요? 염산이 사용됐으면 제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네요. 담백 가수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는 셈이고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것도 표시 규정의 맹점 가운데 하나죠.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가문이 나쁘면 불황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법. 마찬가지로 3분의 간장에서도 모노클로로 프로판디올 같은 혐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이라고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이 또 있답니다. 디클로로프로판이나 레블린산 같은 녀석들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 한 집안 패거리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장 공장의 배합실에 염산과 양잿물 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합물 탱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검붉은 첨가물 용액이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식품 매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장이 바로 그 용액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면 꽤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간장 시장을 지킬 의무입니다.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할 터죠.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서글픈 일이네요. 그 결과가 저 같은 호르몬에 대한 학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 몸에 대한 학대죠. 간장,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통 장류, 고추장, 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소스, 드레싱 등도 같은 선반 위에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미식품이니까요. 저를 생각하신다면 첨가물로 위장한 부정직한 조미식품은 피하십시오. 생산자라면 만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어묵과 게맛살의 아킬레스건. 인산염이 여러분 몸엔 몹쓸짓을 해도 식품 안에는 팔방미인이랍니다. 첨가물로서 이 녀석의 역할이 실로 눈부시거든요. 조미 효과, 보습 효과, 식감 개선 효과, 색택 조정 효과, 변질 억제 효과, 결착성 향상 효과. 인산염의 이런 다재다능한 기능을 잘 살린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어육 가공품입니다. 대표 선수, 어묵을 보시죠. 라벨의 산도 조절제가 보이시나요? 인산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연육을 인산염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입했군요. 여기에 식품 첨가물들을 더 넣고 가공한 것이 어묵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이 또 들어가죠. 뒤에도 산도 조절제가 있잖아요. 어묵에서 인산염의 주된 역할은 결착성 향상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이 단단히 뭉치도록 도와주죠.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서 결착성이 좋아지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일단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모양을 내기도 쉽습니다. 당연히 식감도 좋아지죠. 쫄깃하고 탱탱한 느낌을 높여주니까요. 인산염은 튀김식품에도 꼭 들어갑니다. 튀김식품에서는 바삭한 질감을 더해주죠. 색깔도 훨씬 좋게 하고요.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죠. 문제는 해롭다는 사실. 이것들이 그 해로움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들인가요? 인산염뿐만 아닙니다. 어묵에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녀석들이 또 많습니다. L글루탐산 나트륨이 보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조미료의 보스 MSG입니다. 그 녀석은 수프에도 들어있군요. 시즈닝, 가수분해 단백물, 소고기 맛 베이스, 향미 증진제도, 조미료 또는 그와 유사한 혼합물입니다. 원래 어묵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합성 보존료, 감미료, 색소 등도 보이네요. 하나같이 저를 괴롭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들이에요. 어묵은 그럼 무조건 내쳐야 할 나쁜 식품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묵은 원래 좋은 식품입니다. 제대로만 만들면요. 전형적인 고단백, 고칼슘 식품이잖아요. 맛도 좋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생선 비린내가 없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지요. 이런 어묵 본연의 가치를 잘 살린 무첨가 어묵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착한 어묵을 드시자고요.
요즘엔 어육 가공품도 현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백미라 할 만한 제품이 있죠. 다름 아닌 게맛살입니다. 백미라는 말을 쓸 정도면 꽤 훌륭하겠네요. 그 반대입니다. 불량식품 쪽에 가깝습니다. 이 회심의 어육 가공품은 고향이 일본이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평하나요? 칭송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은 게맛살 같은 제품을 일컬어 고마카시 식품이라고 합니다. 고마카시는 한국말로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즉, 속임수 식품을 의미하지요. 페이크 푸드의 진수를 든다면 바로 이 게맛살이 아닐까요? 역시 라벨이 길잡이입니다. 보시죠. 게맛살에 진짜 게살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진짜 게살로 알고 이용하십니다. 해롭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페이크 푸드 공통의 숙명이라고 했지요. 해롭습니다. 첨가물 범벅이잖아요. 위장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이에요. 게맛살에서 가장 먼저 고발하고 싶은 첨가물이 향료입니다. 게맛을 억지로 내야 하니 향료가 무차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이에요. 게살 껍질의 불그스레한 색상이 진짜와 똑같나요? 색소가 만듭니다. 두 가지나 사용했군요. 천연 색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런 식품엔 거의 필연처럼 등장하는 첨가물이 있죠. 인공조미료와 유화제입니다. 인공조미료도 그렇지만 유화제가 또 저와 상극이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저의 일을 노골적으로 해박 놓는다는 뜻이죠. 게맛살을 게맛살답게 하는 것이 게살 특유의 식감입니다. 세로로 찢기면서 이질적인 듯 친근하게 씹히는 오돌오돌한 질감. 이 특이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접착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산염이 안성맞춤이죠. 산도 조절제가 그것일 터인데 여러 사용했군요. 이 인산염이 게살 특유의 질감을 만들 때 적극 돕는 물질이 있답니다. 그 물질이 들어가야 게살의 느낌이 완성되죠. 카라기난이라고 보이시나요? 그것입니다. 이 카라기난이 유독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저는 카라기난을 은밀한 폭력자라고 묘사하겠습니다. 자맹성이 강하면서도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요. 우선 여러분의 몸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은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저희 호르몬의 세계에서는 큰 상처로 인식돼요.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일을 잘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카라기난이 대사증후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라기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의 눈밖에 난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혈변이 관측되었는데 카라기난이란 녀석이 대장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 저해 물질이라는 사실은 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발암물질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식염수에 녹여 피부에 주사했더니 종양 세포를 만들었거든요. 카라기난은 다당류의 일종입니다. 주로 해조류에 들어있지요. 홍조류에서 추출하여 만듭니다. 해조류는 대개 안전할 것이란 인식이 있죠.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식품 소재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 소재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성분만 뺏어 먹으면 좋지 않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콩을 보시죠. 콩은 훌륭한 식품이지요. 이소플라본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해서입니다. 이소플라본을 추출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웬걸이었습니다. 오히려 해롭게 나타났지요. 암 발병률이 대래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식의 가치를 또 한번 발견하게 되네요. 카라기난이 만일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조용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자중하라고요. 웬 녀석이 그렇게 오지랖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식단을 찬란하게 장식하는 주요 신선식품형 가공식품들. 카라기난이 끼어들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걸요? 어유 가공품을 필두로 가공육, 유가공품, 각종 조미료 식품, 음료, 심지어 두유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에까지 은밀하게 두루 잠입해 있습니다. 제가 편안할 틈이 있겠습니까? 악의 근원은 결국 짝퉁, 즉
페이크 푸드입니다. 게살을 드시고 싶으면 진짜 게를 드셔야죠. 게를 사다가 요리하십시오. 불편하시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 게살을 도려내어 포장한 제품이 있습니다. 라벨에 답이 있지요. 붉은 대게살에 소금만 살짝 뿌렸군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네요. 가짜 참기름 때문에 가끔 시끄럽죠. 그 가짜 참기름 만들기 쉽습니다. 식용유에 카라멜 색소를 살짝 섞고 참깨향을 몇 방울 떨구면 가짜 참기름이 됩니다. 가짜 고춧가루도 있죠. 익힌 전분에 적색 색소를 섞고 고추향을 넣어 버무린 것이 가짜 고춧가루입니다. 그럼 싸구려 생선육에 코치닐 추출 색소와 게향을 넣어 가짜 게살을 만들어 파는 것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네요. 오히려 열심히 이용하네요. 뭐가 다를까요? 모순 아닌가요? 가짜 식품, 짝퉁 식품, 속임수 식품, 페이크 푸드.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건강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신뢰라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식생활을 조용히 반추해 보십시오. 부정직한, 그래서 반건강적인 식품은 멀리, 정직한, 그래서 친건강적인 식품은 가까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